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태국 파타야에서 잔인하게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관광객 살해 피의자가 국내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들도 잡기 위해 태국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짧은 바지에 슬리퍼 차림의 한 남성이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서를 나옵니다. 지난 11일 태국 파타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한국인 관광객 A씨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20대 B씨입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2일 오후 전북 정읍의 거주지에서 B씨를 붙잡았습니다. 붙잡힌 B씨는 경남으로 이송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B씨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태국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태국 경찰은 지난 11일 밤 파타야 한 저수지에서 시멘트로 메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을 발견했고 통 안에는 한국인 남성 관광객 A씨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0일 태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이후 지난 7일 A씨의 어머니에게 모르는 남자가 전화해 A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밭, 우리 돈으로 약 1억 1천만 원을 몸값으로 내지 않으면 아들이 살해당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의 가족은 한국 대사관에 신고했고 대사관이 태국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찰 당국이 A 씨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지난 2일 방콕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A 씨는 3일 새벽 2시쯤 다른 한국인 2명에 의해 차에 태워져 파타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일당은 파타야의 한 저수지 인근 숙박시설을 빌렸습니다. 이후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9시쯤 픽업트럭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다가 저수지 근처에서 1시간가량 머문 뒤 숙소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현지 경찰은 잠수부를 투입해 저수지에서 A씨의 시신을 찾아냈습니다. 경찰 당국은 한국인 용의자 3명을 특정해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B씨가 지난 9일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계속 긴밀히 태국 경찰하고 협조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내에 입국해서 지금 긴급 체포 이 용의자를 상대로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한편 태국 PBS 방송 등에 따르면 발견된 A씨는 신체 일부가 심하게 훼손돼 있었으며 용의자 3명은 모두 태국에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의 신원이 확인됐고 신체 훼손 시기를 확인하는 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강원도 춘천의 한 무인 점포에 8시간 동안 머물며 음식을 무전 취식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냉장고로 입구를 막고 경찰과 대치 상황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야심한 밤, 한 남성이 무인 점포로 들어옵니다. 문을 잠근 뒤 조작할 수 없게 도어락에 건전지를 빼고 계산대에 있는 CCTV 코드도 뽑습니다. 이것저것 음식을 집어먹더니 작정이라도 한 듯 준비해온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매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마치 제 집처럼 행동합니다. 해가 뜨고 업주가 매장을 찾았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냉장고로 입구와 창문을 막아버렸습니다. 문을 열려달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보더니 앞에 다른 냉동 쇼케이스로 문 전체를 다 막아버리고 있는 중이어서 그때 긴급하게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도주로를 차단하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끝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아요. 다칠 수 있어요. 절도와 업무방해, 재물 손괴 등의 혐의로 붙잡힌 피의자는 41살 A씨. 이날 새벽 2시 15분쯤 무인 점포에 들어온 A씨는 체포될 때까지 8시간 넘게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피해 점포에는 범죄 예방을 위한 양심 거울까지 설치돼 있었지만 피의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갈 데도 없는 처지에 배까지 고파지자 범행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홍천서부터 걸어와가지고 새벽에 도착해서 아마 배가 고프니까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뭐 커피고 라면이고 있는 대로 막 먹은 것 같더라고요.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한 고춧가루는 1,500여 톤으로 전국 식자재 마트와 김치 공장 등에 팔렸습니다. 엄승현 기자입니다. 특별사법경찰관들이 한 고춧가루 제조업체에 들어갑니다. 창고에는 고춧가루를 담은 상자들이 쌓여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건고추를 고춧가루로 만들어주는 기계들도 있습니다. 이 업체 중국산 건고추를 들여와 국산 건고추와 혼합해 원산지를 국내산 고춧가루로 속여 시중에 판매했습니다. 실제 이들이 판매했던 고춧가루 포장지에는 버젓이 100%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써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유통한 고춧가루 제조업체 대표 60대 A씨와 공장장 40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산 원료를 가지고 이제 중국산 고춧가루를 만들어야 되고 국산 원료로 국산 고춧가루를 판매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들의 범죄 행위는 중국산과 국산을 혼합하여 판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중국산과 국산 건고추를 혼합해 만든 고춧가루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전국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와 김치 제조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전국에 판매된 고춧가루는 1,503톤, 이렇게 챙긴 부당 이익만 41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산 건고추와 중국산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건고추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없는데 또 이를 포장해서 국산이라고 표시해 놓는 이상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도 알아보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충남농관원은 이런 수법의 원산지 표기를 위반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엄승현입니다.